안녕하십니까, 천안 김팀장입니다. 오늘은 다가구 상가주택 건물 매입 전에 꼭 봐야 할 영상, 다가구 상가주택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받으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것들을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. 대부분의 이제 그 매수 희망자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타이트하게 그 현재 건물 현황을 보시고, 그 만약에 매매가가 10억이 나가는 건물이 있다면 보증금이 뭐 3억, 대출이 4억,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3억이다. 이런 건물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3억 정도에서 뭐 한 4억 정도 사이에 세금까지 뭐 들어갈 테니까요.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매입을 하셨다가 이제 몇 달 뒤에 이렇게 세입자 만기가 하나씩 돌아올 때, 전세 같은 것들이 돌아올 때 그 보증금을 못 내준다든지 혹은 이런 어떤 변수 때문에 그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보증금을 내주고 또 새로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안 하시고 보증금 반환해주는 부분 시기에 돼가지고 좀 애를 먹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, 오늘은 어쨌든 이 상가주택이랑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시고 나서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, 팁을 하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제 건물 매입 시 기존 융자를 최대한 승계받아라. 건축 당시 때 이제 대부분 이런 건물들은 이제 건축 당시 때 실행되어져 있던 대출이 있습니다. 임대를 맞추기 전의 상태에서, 그러니까 보증금이 거의 없을 때죠. 거의 완전히 없을 당시 때 거의 최대치로 받은 대출들입니다. 이런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시면서 혹은 매입을 하시고 난 뒤에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. 자,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, 이제 영상 후반부에서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. 최근 이제 법인 대출 규제와 또 이런 건물을 살 때 사업자 대출,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기존 융자 금액이 전액 승계가 불가할 때도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유리합니다. 자, 그럼 이 대출을 왜 많이 받아야 유리하냐?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레버리지 효과,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, 부동산 용어로. 대출 금리보다 임대료 수익률이 더 높은 관계로 많은 대출을 받을수록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. 대출 금액을 많이 받아서 투자금을 줄여가지고 그 투자금으로 임대에 또 더 할애를 한다면,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월세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. 자, 그러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? 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여유자금은 더 생기겠죠. 여유자금이 더 생겼다면 다른 곳에 현금 운용이 가능한 어떤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포트폴리오, 이런 부분들이 더 가능할 수 있고요. 혹은 매입한 건물의 이제 그 대출 상환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이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하실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시면서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, 그러니까 대출 없이 사시는 걸 많이들 원하십니다. 대부분 이제 은퇴 세대에 어떤 접어든 분들이다 보니까 대출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. 겁을 내시고 이자 나오는 거에 대해서, 또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나.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융자를 다 갚아버리고 갖고 있던 현금을 다 투자를 해서 임대 보증금만 승계를 받고 건물을 사는 경우, 그리고 이제 대출은 그대로 남겨놓고
잉여 자금으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,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일단 전세 보증금의 단점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융자를 다 갚고 보증금만 승계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갖고 있던 현금을 건물 매입 실투자금과 대출을 갚는데 다 이렇게 소비를 한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 전세 보증금의 단점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. 전세 보증금은 언젠가는 반환해야 될 돈으로 임차인한테, 그 임차인 교체 시에 만약에 이게 이제 원활한 교체가 안 된다면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대출은 이자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한은 그 일시상환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.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천안 쪽에 같은 경우에 뭐 원룸 같은 경우는 4천, 5천, 그리고 투룸 뭐 한 8천, 7천, 8천 그 이상 이렇게 됩니다.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그 이상이 될 때도, 요즘은 전세 값이 좀 올라가는 추세고요. 근데 이런 어떤 기존의 전세 세대들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나간다고 통보가 왔어요.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건물 매입과 융자 갚는데 돈을 다 써버린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교체가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먼저 빼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목돈이 어디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예. 물론 또 대출을 받아서 뭐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법원 경매로 나오는 이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행 이자를 못 내가지고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예. 대부분이 세입자 보증금 때문에 경매 나오는 게 현실적입니다. 지금 현 상황이. 이러한 사실이 이 지방의 어떤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부담이 높다는 어떤 반증이고요.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경매 물건이 2015년도 6월 달에 낙찰이 된 청주 흥덕구 복명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. 감정 평가액이 5억 9,200이었고요. 한번 유찰돼서 4억 7,400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됐던 물건인데, 이때 당시 때 이 건물의 시세가 한 6억 5천 정도 되던 그런 건물이었어요. 보시다시피 낙찰가가 5억 3,100만원 정도, 3명이 입찰해서 5억 3,100만원에 낙찰이 되었던 건물인데, 이 밑에 청구 금액을 보시면 3,500만원입니다. 이게 이제 원룸 보증금이에요. 이때 당시 때 임차인이 원룸에 전세로 사시다가 만기가 돼가지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되니까 대출도 있고 보증금도 많은 상태에서 이 집을 전세 빼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전출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던 그런 건물입니다. 또 다른 사례도 역시 청주인데요. 청구 금액을 보시면 1,583만원입니다. 보증금은 불과 1,500만원이에요. 지연 이자랑 이런 거 포함해서 이제 83만원 정도가 더 붙은 걸로 보이는데, 이 건물 역시도 월세 보증금이죠. 반전세라고 봐야지 되겠죠. 보증금 1,500에 뭐 월세 얼마 이렇게 있던 세입자분이 보증금 반환이 안 되니까 이걸 또 경매로 진행을 시켰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되고 했던 그런 건물이고요.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인데요. 천안에 이제 그 신부동이라는 교통요지입니다.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. 임대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. 여기는 공실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. 근데 이 건물도 지금 청구 금액을 보시면 보증금 9천만원에 이것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에요. 아마 투룸이나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, 오는 8월 25일 날 입찰이 이제 3회차 입찰이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. 뭐 이 물건 외에도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들 경매 나오는 것들 천안뿐만이 아니고 뭐 지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줘 가지고
경매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한 사실들로 봐서도 임대보증금 부담이 반환 부담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여유자금은 조금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. 자,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건물을 운용을 해야 되나? 대출은 일단 최대치로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전세가 나가 있는 세대들이 만기가 될 때 그 세대들을 하나씩 월세로 전환을 하시는 게 수익률도 더 높아지고 대출 갚는 것보다는 이자를 내고 나서도 순수익이 더 높습니다. 더 높아지고 어떤 그렇게 하나하나 전세를 월세로 다 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세입자들이 월세 보증금은 사실 부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. 뭐 천안 쪽 같은 경우는 원룸 보증금 해봐야 뭐 300에서 500, 그 다음에 뭐 투베이는 뭐 500에서 1000만원, 투룸도 한 1000만원 정도,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월세 보증금은 사실 반환할 때 부담이 크게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융자는 그대로 끌고 가시고 이 융자를 갚을 돈으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.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더 높고요.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전세 임차인보다는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반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, 이 대출로 인한 실투자금 하락으로 향후 이제 이 건물을 매도할 때 더 폭넓은 매수 수요자층을 확보가 가능하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, 쉽게 말해서 매도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. 현금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대출이 4억이 있고 보증금이 3억이 있고, 자 그러면 현금이 3억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렸다. 갖고 계신 분이. 그러면 7억이 필요해요. 재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대출 액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억 정도 이렇게 뭐 줄어들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현금이 3억이면 살 수 있던 건물이 대출 때문에 5억, 6억, 7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수요자들이 3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? 아니면 5억, 7억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까요? 현금 부자들, 현금이 많으신 분들 수요층이랑 또 적은 현금의 수요층 골고루 있을 텐데, 대출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면 이런 골고루 많이 있는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수요층들을 골고루 다 내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매매 수요가 확보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.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면 현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보다는 이제 현금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건물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또 매매도 쉽게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또 현금이 많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제 운용이 가능하니까요. 이제 조율이.